이곳은 파리올림픽 개막식 현장입니다. 한국 선수단 입장에 북한이라고 2번이나 이야기한 거 들으셨나요? 한국의 위치가 딱 이 정도인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으니 말이죠. 중국인 기자단들이 여기저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 스포츠타임즈 소속 기자 리와라고 합니다. 제 스스로 이런 말은 조금 그렇지만 저는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 스포츠 기자로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제가 빠지는 일이 없죠. 그렇다 보니 이번 파리올림픽은 정말 저에게 너무 즐거운 현장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모두 보셨나요? 제가 한국에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정말 저의 커리어 중에서 단연코 가장 혼돈스러운 올림픽입니다. 파리올림픽은 준비 때부터 아주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2022 동계올림픽 기억하시나요? 역시 대국인 중국이 성공적으로 마친 베이징 올림픽에 비하면 이번 파리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정말 논란이 많이 일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파리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입국부터 파리는 정말 혼란의 도시였는데요. 워낙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인데다가 불황자, 히피, 소매치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물가는 2배 이상 올랐고 교통비며 주요 도로 통제 등 정말 이곳은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경기장에 표를 미리 사서 안표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이곳은 정말 지금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저탄소를 위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기로 밝혔다고 해서 다들 경악을 했는데 이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이동하는 버스 또한 에어컨이 없고 안전을 문제로 버스창을 열 수 없게 테이프까지 붙여 매일매일 쓰러지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에너지를 쏟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프랑스는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중국의 올림픽과 비교하자니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이래서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나 치룰 수 있을까요? 개막식이 열리는 날 각국의 기자단이 같이 스크린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이 입장할 때 북한이라고 2번이나 소개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졌어요. 여기에서 중국 기자들은 키득키득 웃기도 했죠. 역시 성화봉송에서는 방탄소년단 진을 내세요. 우리 중국인을 선두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더니 결국에 이렇게 한국의 위치를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사실 메달수로 보나 뭐나 올림픽은 중국의 잔치라고 봐야 맞지 않나요? 중국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다른 기자단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글쎄 왜 어이없게도 한국처럼 작은 나라의 평창 올림픽을 자꾸 거론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평창 올림픽이 좋았다느니 홍보를 하려면 저렇게 삼성처럼 해야 한다느니 말이죠. 중국에 얼마나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대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의 삼성폰을 쓰고 싶어 안달인지 말입니다. 올림픽 시상식에는 원래 모든 선수들이 휴대폰이나 개인 소지품 반입을 금지하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 측에서 아마도 힘을 쓴 것인지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사진 촬영을 직접 할 수 있게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한국의 삼성 Z 플립 6로 사진 촬영을 하고 나면 그 폰을 선수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는군요. 삼성의 홍보 방식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이런 것은 아마도 한국 정부가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닌가 싶고 중국에서도 이런 홍보 방식을 알았다면 좋았을 거란 좀 아쉬움이 남기도 했어요. 북한이라는 소개를 아나운서가 2번이나 이어갔을 때 여기저기서 저 사람 실수했네. 2번이나 고의인가?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의 스포츠 기자는 펜을 돌리며 저런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 아주 큰 실수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 기자들은 빠르게 기사를 쓰며 웃기도 하고 웃긴 기사거리에 신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3대형 손가락 모양을 한 것에 대한 복수 기사를 써야겠다고 다들 혈안이 되었죠. 사실 말이죠. 한국 축구가 좀 비열했던 거잖아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싱가포르 원정 경기 때 7대0이나 대승을 거둘 일인가요? 그렇게 약체를 상대로 손흥민을 포함한 에이스가 모두 출전하고 경기를 농락하는 꼴이었잖아요. 왜들 한국인들은 그렇게 적당히를 모르는지. 그때 당시에도 중국인 기자단들이 역시 한국은 좀 예의가 없네 하며 경기를 지켜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뭔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곳곳에 너무 많고 기사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한국은 오히려 칭찬을 듣고 있는 게 저는 한두 번이 아니라 왜들 이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모든 선수들이 지급받은 삼성의 갤럭시 최신 핸드폰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곳에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는 것에는 한국의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다는 말들이 있어 선수촌의 선수들이 어떻게든 한국 선수들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아무래도 뭔가 설정이 단단히 잘못된 점이 있어요. 어떻게 최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선수들의 식단이 저 모양인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맛이 없고 기운이 안 난다고들 하는데 파리 올림픽 음식은 재앙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어느 정도 맛이 없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선수들 식단에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이 빠진 식단이라니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힘을 내서 메달을 따라는 건지 여기 온 기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수들의 체력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에 미리 대비해서 한식조리팀이 파견되어 매 끼니 선수들에게 고기가 들어간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죠. 찜통 같은 파리에서 풀떼기를 먹으며 훈련하는 쓰러지는 선수들이 저런 매 끼니 나오는 고기 도시락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경기력에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한국팀만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프랑스가 무슨 미식의 나라인가요? 모든 선수들이 한국 도시락이 먹고 싶어 기웃거리는데 말이죠. 화가 나서 이런 내용을 적으니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한국인 기자단에게 통역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왜 한국 선수들만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건 규율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한국 선수들이 파리에서 입에 맞지 않는 식단으로 기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인은 원래 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꼭 따뜻한 밥을 먹여보내는 문화라고 설명하며 밥을 든든히 먹어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밥심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나쁘게 생각 말고 이따가 같이 가서 한국 도시락 같이 드시죠? 한번 먹어보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한국 기자의 말을 들으니 내가 직접 먹어봐야 정확하게 쓸 수 있겠다 싶어 그 기자와 함께 한국 선수 도시락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 도시락을 먹었는데 달콤한 불고기와 부드러운 계란말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음식들과 풍부한 고기 식단에 잠시 저는 정신을 잃고 흡입하고 말아버렸어요. 지금 여기 선수촌은 식사를 하려면 줄도 엄청 길게 서는데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아 선수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시락을 다 먹기 전까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단 이거 다 먹고 생각하자 싶어 싹싹 비웠어요.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걸 다 먹고 나니 드는 생각은 파리는 지금 돈이 없다. 는 결론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두고 주는 식단이 저렇다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같이 식사를 했던 한국 기자와 친해져 파리의 지금 실태를 오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나도 꼭 답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국 기자는 괜찮다고 하며 다들 지금 음식과 더위에 힘들어하니 서로 선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전달해보자며 저를 응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셀카 한 장 찍자고 꺼낸 핸드폰이 삼성 갤럭시 Z 플립이더군요. 폴더 형태에 접히는 핸드폰을 접은 채로 바로 찍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것 또한 의구심이 들어 어떻게 이 폰으로 선수단이 탑승한 퍼레이드 보트에 갤럭시 핸드폰을 설치해서 방송 중계를 하는 것인지 물었더니 샹젤리제 거리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곳에서 올림픽 에디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웨이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체험해보곤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좋다는 것을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는 굳이 화웨이가 있는데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매장 내에 있는 올림픽 에디션은 올림픽 공식 앱과 삼성 원래 교통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파리 일대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일드 프랑스 모빌리티 교통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앱 패스가 있어 선수들에게 정말 특화된 폰이었어요. 그러니 여기저기 선수들이 갤럭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이죠. 파리같이 복잡한 도시에서 핸드폰 하나만
그것도 반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 하나면 사실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니 누가 사용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걸 보고 나니 삼성의 기술력이 놀랍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좋은 홍보 수단이 되었을 텐데 삼성이 아주 특혜를 입었구나 싶었어요. 이것 또한 기사를 작성하며 사실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삼성이 올림픽 파트너 사와 협력하여 선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과 서비스를 제공했고 데이터 사용까지 편리하도록 개선했다고 하니 선수들이 사용하기에 최적의 폰이 되었으니 마땅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며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물로 받게 된 갤럭시 Z 플립으로 그날 밤 유튜브를 시청했는데 저는 여기서 본 영상들에 너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비리비리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검열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영상은 볼 수가 없고 유튜브를 접속해서 영상을 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세계가 있구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도 틱톡이나 유튜브를 우회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식 앱은 비리비리인데 갤럭시 폰으로 본 유튜브의 세계는 너무나 방대하더군요. 비리비리의 조회수는 중국 인구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던데요. 유튜브 조회수는 정말 높더라고요. 이때 드는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저도 이 폰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고 싶단 생각이 들며 왜 인기 있는지 한국 정부가 해낸 일이 아니라 이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현상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 최고이고 아시아의 약소국인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렇게 숙소에서 기사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생강에서 열린 화려한 퍼레이드와 에펠탑 주변의 공연을 보고 나니 정말 아름다움에 취하며 역시 파리는 멋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아쉬운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졌어요.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들도 여럿 보이고 한국의 핸드폰을 너도나도 사용하고 그동안 기자라고 하면서도 저는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 많은 중국 기자들에게는 언짢은 면이 있었고 사실 그 중에 저도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지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거기에서 본 다른 기자의 헤드라인을 읽었습니다. 마크롱은 크게 후회할 것,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서울에서 하지 그랬냐? 라는 문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사를 본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이런 기사를 쓰는지 물었죠. 그 기자는 미국인이었는데 한국의 평창 올림픽 취재 안 하셨어요? 그때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번 올림픽은 프랑스의 수치라고요. 라며 원문을 보여주었어요. 기사 타이틀 아래 바로 평창 전 세계인의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이죠. 평창 올림픽 당시에 전체적으로 대회가 안정적인 인상을 준 이유는 군인이나 경찰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인데 여기에서 파리올림픽과 확연하게 차이가 보입니다. 군인과 경찰을 배치하지 않고도 안전이 보장된 나라였다는 점이죠. 그만큼 한국의 치안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파리는 곳곳에 총기를 들고 서 있는 경찰과 군인들로 많은 시민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긴장되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죠. 한국이 불안정한 나라라는 것은 분단 국가이고 휴전 중인데 테러 대상 집단인 북한 선수단을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간의 위험성이 낮다고 증명하는 것이 되었죠. 대한민국이 북한 선수를 대상으로 테러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 선수가 대한민국에 테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냥 출전국으로 참가해서 경기를 치룬 것이니까요. 한국에 사실 북한을 제외한다면 테러에 대한 불안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파리를 보세요. 이 많은 인파에 수도 없이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치안을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죠.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겠다는 것은 좋지만 한국과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당 또한 반응이 좋았는데 전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위해서 전문 셰프팀이 한식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406가지 요리를 24시간 제공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을 위한 할랄푸드, 글루텐 프리 코너 등을 마련하여 한국 선수들의 입맛뿐 아니라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먹고 휴식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는 역대 올림픽 중에서 선수들의 불평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역사적인 올림픽이었다고 했으니 지금의 프랑스 올림픽의 음식이 어떤 불만을 초래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한국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의 선수촌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숙소의 모습은 정말 한국과 비교하면 참혹한 심정입니다. 한국은 신축 아파트의 온돌식 문화와 각국을 배려한 국기 배치 등 세심하고 풍족했던 평창 올림픽을 선수들은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왜인지, 한국을 그렇게 풍족하게 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왜 이렇게 부족해서 찜통 속의 경기도 치르기 전에 선수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올림픽에는 워낙 투입되는 비용이 커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예산과 지원금 등을 운영을 잘해서 보기 드문 흥행을 이룬 올림픽으로 유명하고 지금 파리 올림픽은 명백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각종 명품사의 후원과 정부의 지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불만이 속출하는 올림픽을 치르게 된 까닭이 뭔지 궁금합니다. 선수촌의 잘못된 운영 방식과 음식에 대한 불만족, 저탄소를 고집하며 선수들의 기량을 저하시키는 점, 국가적으로 큰 결례에 속하는 명칭을 아나운서가 2번이나 연속으로 잘못 북한이라 말하며 영어 번역 또한 그렇게 표기한 점, 오륜길을 거꾸로 든 점, 이 모든 것이 전체 지휘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는 미국 기자의 발언을 보고 저는 좀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다 한국의 국력이 약한 탓 아닌가요? 설마 이걸 일부러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중국이란 대국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실수할 일이 없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중국의 속국이다 보니 멀리 이곳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올림픽은 중국인의 잔치가 맞아요. 모든 금메달을 다 휩쓰는 중국을 특별 대우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뭔가 지금 좀 기자님의 글은 잘못된 점이 보이네요. 라고 하니 주변의 기자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걸 빼면 높게 평가하는 게 없다고. 중국인들이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만행을 저질러 전 세계가 중국인에게 질리는 것을 모르느냐고. 이번 올림픽만큼은 확연히 한국이 떠오르는 실패한 올림픽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열을 올리는 기자를 보고 참지 못해 노트북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격리 조치가 되었고 숙소 내에서 삼성 갤럭시 핸드폰으로 남은 시간 유튜브를 보면서 기사를 쓰고 있네요. 북한이라고 잘못 부른 일이 그렇게도 큰 잘못인지 한국인은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묻고 싶네요, 정말.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비난하고 우롱하는 중국의 기자가 계속 한국에 대한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